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신데 그냥 여쭤볼게요. 있는 사람들한테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난 부자 안 되고 싶은데. 난 부자가 싫어. 난 부자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어요. 저도 아닙니다. 부자 되고 싶죠. 예. 어느 누구든지 간에 뭐 남녀노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예,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부자가 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 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이 돈의 중요성은 매번 깨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뭐 대학을 가든 아니 직업을 가지든 아니 집을 사든 뭐 결혼을 하든 간에 이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돈 때문에 힘든 서민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부자가 되신 분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 분들, 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민분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를 갈망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실제로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개천에 용난 새도 아니고 보통 서민들하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그 동네가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잖아요. 뭐 사업이도 뭐도 안 좋잖아. 그러면 월급쟁이로는 계산 때려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 환경에서. 대기업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쉽냐 말이죠. 이건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부자가 되지 못할 거예요. 거의.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망해가지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죠. 네. 망해가지고 힘들게 살지는.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망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절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그 알바왕 아시죠? 알바왕. 자꾸 건원에 죄송한데 그분이 고인이신데 고인이 일단 면목을 빌어드리고 그 알바 하신 분이 그 알바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삶이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만약 저분이 빚이 없었으면 빚이 없는 상태에 전화를 모았다면 그러면 보다 좀 여유있게 사셨을 텐데 아니면 빚이 없었다면 알바를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한 3, 4개 정도는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잠도 자고 좀 쉬고 하면서 좀 먹을 거 잘 먹으면서 건강 유지했을 텐데 저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 봤을 때는 야 멋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2번 3번 보니까 저분이 망하지 않았으면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과연 저렇게 개인 시간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쉬는 시간도 없게 잠 꼬박꼬박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야만 했을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더 힘들어. 예.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도 맞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듭니다. 절망적이고 힘들다는 것도 맞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만 생각하지 뒤를 생각하지 않아. 어떤 거든. 보면 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된다 그래. 무조건 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장사 같은 거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그래요. 물론 망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겠지.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장사나 뭐 사업하겠다고 일 벌려놨다가 제대로 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긴 하겠죠. 근데 망한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안 된 사람 더 많을 거야.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원금 회수 못하고 약간 돈 손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집 팔고 길거리에 놔둔다거나 아니면 신용등급 떨어져가 신용불량자 된다거나 아니 돈 못 갚아가지고 개인 파산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과연 좋을까요? 그 삶이 좋을까? 그게 사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 신용불량자 되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통장도 못 만들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일반 직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뭐 일용직이나 아웃소싱 같은 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몸만 멀쩡한 받아주는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괜히 욕이랑 요거 다 먹고 대우도 완전히 안 좋게 받고 하면서 일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저는 돈 없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겪어본 케이스라서 모르겠는데 원래 있잖아.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없으면 힘든 것보다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지옥 같아 이게. 예.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이 뭐 사업 같은 거 잘 못해가지고 뭐 달동네나 이제 안 좋은 데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자식들은 자식과 부모는 와이프는 나 원망하겠지. 평생. 여러분 서울에 노숙자 가면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사업해놨다가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좀 사업할 때 잘 될 때는 좀 잘 먹고 살았는데 경제 위기 같은 거 제대로 타파 못 해가지고 집 팔고 차 팔고 재산 다 거덜나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해가 연락도 못하고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되면 안 돼요. 잘못되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면 안 돼. 왜 잘못되면 안 되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뒤로 멀어졌을 때 뒷걸음질 했을 때 원상복구하는 거는 더 힘듭니다. 디폴트로 만드는 거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예요. 사업했다가 만약에 빚 잔뜩 져버리면 그걸 다시 갚는 건 더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 그냥 한 10년 동안은 내 돈 내 맘대로 못 쓰고 자꾸 은행에 이제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 힘든 일 마다하자고 해야 되고 이 개인 시간 다 포기하면서 빚 갚는 데만 투자해야 되잖아요. 청춘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아무리 뭐 정신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 못해요. 못한다니까. 우리 시피터 니치님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빚을 잔뜩 져가지고 한 1억 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 못 갚아가 신불자 돼가지고 회사도 잘리고 그래서
내가 벌린 거니까 내가 갚자. 갚자라고 했을 때 어디 공장 같은 데 가겠죠. 시설 열악한 공장 같은 데 욕먹어가면서 쥐야 밤낮으로 그냥 빨간 데도 나와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잔업 다 들어가고 맨날 집에 오면 자는 거야. 피곤해 자기 바빠. 그 생활을 한 7년 8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보통 사람도 못합니다. 일반 사람 특히 뭐 사무직에서 일했다거나 편한 환경에서 일했다면 절대 못합니다.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못합니다. 자빠지면 일어나기 힘든 세상이에요. 진짜로 자빠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공무원 시험, 괜히 안정적인 일자리 찾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찾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자 되지 못하더라도 자빠지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 왜 공무원이 인기가 많겠어요? 안 자빠지니까 인기 많은 거예요. 돈은 좀 많이 못 벌더라도 안 자빠지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게 내재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IMF 시절에 한번 뒤로 한번 크게 자빠지면 이게 원상복귀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 IMF 세대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자라온 이제 친구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1997년 12월 그때 IMF 때문에 중소기업 이제 공장 운영하던 주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집 다 팔고 해가지고 단칸방에 생활하고 그 원상복구 시키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IMF 세대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 저도 그 케이스거든요. 저도 IMF 세대 이제 초등학교 보냈던 사람인데 그걸 눈으로 봤던 사람은 이게 사람이 한번 뒤로 자빠지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가족들 다 힘들어.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산다는 게. 그래서 항상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뭐 부자 되겠다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 물론 부자 되면 좋단 말이에요. 부자 되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현실 사회에서 서민들한테 부자의 벽은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습니다. 그 부자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쓸모가 없냐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안 돼도 내가 안 돼도 어떻게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나라 방송이 무서워, 여러분. 뭐냐 하면 자꾸 TV에서 부자들의 모습을 너무 여과 없이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삶 인식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 그래서 TV가 바보 상자라는 겁니다. TV가 부자들의 모습을 너무 드라마나 어떤 그런 방송 프로에 너무 자주 보여주고 쉽게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요즘 내가 그래서 방송을 굉장히 까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만의 어떤 비빌 언덕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어, 언제든지 우리가 뒤로 자빠질 수 있거든요. 이 뒤로 자빠진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사업하다 말아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장 다니다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릴 수도 있는 거. 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거야.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잘렸을 때 내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냐. 똑같은 직장 A가 B가 있어요. 같은 이 사람들 다 직장인데 둘 다 잘렸어. 근데 A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가지고 뭐 집 사고 통장에 돈도 있어요. 근데 B는 아무것도 없어요. 버는 돈도 다 썼어요. 이게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좀 돈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여유 부리면서 그래도 좀 직장을 다시 구해야겠다 하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압박이 안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당장 안 구하면 돈 다 밀리죠. 생활비 같은 거. 뭐 여윳돈이 없으니까.
한 두세 달 밀리면 다 끊기죠. 나중에 이제 월세도 못 내면 쫓겨나겠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피 말리는 거죠. 예. 자꾸 이제 방송 매체나 유튜브 같은 곳에도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살만 부각시키는데 실패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 요즘 세상은 정말 그렇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뒤로 자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도 좀 그런 상황이 있어. 뭔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그것만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래. 뭐 그거를 대리만족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사 같은 것도 잘 된 사람 얘기만 들어. 잘 된 사람, 잘 나가는 데만 들으려고 그래.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나가는 데보다 안 나가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요즘에 난 음식점 장사가 뭐 장사 잘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그렇게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반 사람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 거는 상행 평준화가 이미 다 돼가지고 망한 데든 잘 되는 데든 그게 맛 차이가 없어요. 맛 차이가 없어. 옛날처럼 맛없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레시피 같은 게 상향 편전돼가지고 어디 가든 중타 이상은 칩니다. 예,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뭐 꼭 부자가 뭐 부자나 아니면 뭐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 꼭 뭔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다? 요즘에 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정강이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장사 예전부터 잘 된 거 그냥 쭉 이어온 거? 나 그 차이에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정말 서비스나 품질이 안 좋다고 맛이 없는 그런 집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난 솔직히 맛없다고 생각해도 집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맛이 막 차이가 난다거나 음식 자체가 차이 나는 집은 없어요. 똑같은 것이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음식 잘 만드는데도 망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 잘 되는데도 맛집인데도 망하는 데가 있어. 일반 사람들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맛집이 왜 망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 월세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이제 더 이상 수지 타산이 안 나가지고 망하는 거죠.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영업자 뭐 성공한 사람들 매기만 두고 장사를 할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왜 접었는지, 왜 장사가 요즘에 힘든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걸 먼저 들어보고 나서 난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겠다. 그거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오로지 잘 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 얘기만 들으래요.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장사 성공했어. 그럼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 안 가르쳐줘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TV에서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뭐 자기들 비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것 중에 가인을 쓰기는 다 내놓고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바로 다 아는 거야, 여러분. 다 아는 거. 예. 다 아는 거 가르쳐줘요. 진짜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 안 가르쳐줘요. 유튜버 같이 뭔가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아도 정말 핵심적인 거는 알맹이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익히 들었는 거. 책에도 나오는 거. 방송에서 몇 번 소개됐던 거. 그런 거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여성을 아무리 봐도 왜 성공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냥 감만 잡는 거죠, 감만. 감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위만 보지 마세요. 너무 막 꼭대기 인사한 보면서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
물론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 나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나아지기 위해서 무리하지 말자고요. 막, 막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에 뭐 이제 은행 이제 금리가 낮고 하니까 자꾸 비트코인 주식에 막 목매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매는 사람들 중에 이번 케이스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진짜 나중에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지금 보면 주식 비트코인은 뭐 적당한 금액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 직장 그만두고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 비투죠 비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다 까먹으면 다 까먹어서 빚이 2억 3억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과연 원상복구 시킬 것 같습니까? 못 시켜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 좀 위험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에 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트코인 주식에 꽂혀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어느 시장이나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비트코인 주식 얘기하고 자꾸 내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주식 얘기하고 물론 그걸 해서 이득을 봤다거나 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상당수는 손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제 방송에 주식 비트코인 했다고 5억 꼬라박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5억. 일반 사람이 그렇게 되면 못 일어나 여러분. 독하지 않은 이상 못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엎어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뭐 직장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뒤로 안 자빠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뒤로 자빠지면 예, 정말 일어서기 힘듭니다. 두 번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요. 여러분 노래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넘어져도 일어서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는 한 번만 넘어져도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못 일어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넘어지는 게 맞습니다. 안 넘어지고 제대로 밑을 보고 걷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무리하다가 절대로 뒤로 자빠지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